네, 이번 주제는 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허성무 전 창원시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이태원 참사에 대통령실도 전원 비상 대응 태세에 들어갔죠.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직후 긴급 지시를 내리고 밤 사이에 긴급 회의를 잇따라 주재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정말 참담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습니다. 네, 대국민 담화, 저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고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조문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 정도의 모습이고요. 조문을 했고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 조문은 했지만 기자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윤희석 대변인님,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서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 일정을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공개를 하고 있더군요. 그때. 네. 예. 일단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이 최선두에서 이 사건 수습을 위해서 뛰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민심을 좀 가라앉히고 안정시키는 효과를 빨리 거둬야 된다, 이런 판단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예. 다른 사람보다도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시면 그래도 우리 정부가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긴밀하게,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대통령의 동선이라든지 정보를 다 공개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그래픽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대통령이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내린 지시들, 거의 시간대별로 쫙, 이건 저희가 지어낸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래픽입니다. 그젯밤 10시 15분 이제 신고 접수가 처음으로 들어온 이후에 대통령의 첫 지시는 밤 11시 36분이었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지시들이 있었어요. 정확히 분 단위까지 1시 56분, 새벽 2시 44분 이런 식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허성무 시장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어제부터 11월 5일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애도 기간을 지내게 되는데 이게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있는 일이라면서요? 국가 애도 기간? 그렇습니다. 예. 정말 154분이나 되는 큰 희생자가 계시고 또 중상자와 많은 부상자들이 계시는데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럴 경우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마음, 또 국민들의 황망한 마음들을 이렇게 잘 모아서 희생자들을 위해서 애도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정서를 하나로 모아내는 데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결정하고 방향을 잡아내신 것은 참 잘하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어려운 일, 큰 일이 닥칠수록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 국가 애도 기간 선포와 함께 용산구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위로금, 장례비, 치료비 등이 지원이 됩니다. 사회 재난으로는 11번째라고 하네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윤희석 대변인께 좀 질문을 드릴까요? 이번에도 이 가짜 뉴스라고 해야 되겠죠? 가짜 뉴스가 떠돌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좀 그래픽 좀 한번 좀 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3시간 동안 행방불명됐다라는 이런 내용이 또 일부 소셜 미디어에 이게 도는 모양입니다. 이번 이태원 이 참사와 관련해서 참 이런 가짜 뉴스는 여전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대선 이후에 좀 뭔가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네. 사회가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치 과잉이라고 할까요? 아직도 그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온 국민이 아직도 대결 정치 구도 안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깎아내리면서 뭔가 심리적인 어떤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아하. 여기에 편승을 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또 보고자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사건을 앞에 두고 굉장히 씁쓸한 마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아까 그 대통령 그 공개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좀 보죠. 아니 3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행방불명됐다고 하는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분 단위로 대통령이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가 다 대통령실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어디 3시간에 공백이 나올 틈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시각각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까지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 행방불명됐다라는 이 가짜 뉴스는 도무지 어떻게 나온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허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가짜 뉴스는 누가 유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너무 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 보세요? 원래 네. 큰 사건 사고가 생기면은 늘 가짜 뉴스는 생기기 네. 마련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잘 모르거나 막연한 두려움이나 추측으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다만 이제 윤 대통령님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집중호우 때에 그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 현상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때 참담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경험 속에서 또다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추측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도 그때 당시의 경험 때문에 굉장히 긴밀하게 대응하고 또 그런 가짜 뉴스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정도 발표를 하고 또 구체적인 행적까지도 이렇게 게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가짜 뉴스는 대형 사고가 있을 때마다 네. 언제나 생겼던 일인데 좀 자제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자, 여야 정치권 한 목소리를 일단 내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뭐 민주당에서는 그러한 입장을 밝힌 바도 있는데요. 먼저 목소리 하나 듣고 가시죠. 정부는 현장 수습과 사상자 치료에 집중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다른 어떤 것을 다 제쳐두고도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사고 원인 규명 또 재발 방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수습에 또 피해 가족들의 또 피해자분들의 치유와 위로에 집중할 때입니다. 자, 여야 정치권 일단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자. 여야 정치권이 뭐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내 설화 차단에 나선 여야, 국민의힘도 뭐 시도당 위원장들, 뭐 당원 협의회 이런 데에 긴급 행동 수칙을 전달을 했답니다. 언행에 유의하시오, 소셜 미디어, 음주, 사적 모임 이런 거 주의하시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소속 의원들에게 뭐 비슷한 취지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설화 차단에 나선 여야,